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발심이란 무엇인가? 사건 사물의 언어화, 존재의 탄생. 하나의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의 실제를 규정하는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언어의 의미가 갖는 경계 나눔이 사건들의 실상을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쓰는 순간 분명한 경계 짓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며, 이는 사건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된 언어의 이미지를 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석이라는 사물과 방석이라는 이름의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 방석이 되어 있는 사건으로서의 방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이 사상된 상태로서 방석이라는 언어 이미지에 상응한 방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으로서의 방석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방석으로 되어갔으며, 방석이 되는 순간 다시 방석을 해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방석의 무상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에 상응하는 방석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석의 존재성입니다. 사건을 언어화하여 존재화하는 순간 사건의 실상과 어긋나는 길을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방석의 중첩성, 방석이라는 사건을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사건들을 고려할 때 방석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석의 무상성이 보이며, 더 나아가 내려놓은 심리 상태가 방석과 다른 양상으로 접속하기 시작됩니다. 되어가는 사건으로서의 방석, 이를 무상성이라고 합니다. 좌선 수행 중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 몸의 느낌이 달라져 눈을 떠보았는데, 저는 좌선 수행 중에는 주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방 앞에 있는 정원의 나뭇잎들이 발광체가 된 듯 초록빛, 연두빛을 발산할 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또한 제 빛을 비추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음 집중을 내려놓으면 예전과 다름없고, 마음 챙김을 이어가면 빛의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마음의 조건이 접속하는 세계상을 바꿨다고 할 수도 있고, 일상의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색깔을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와 같은 경험은 하나의 세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갖가지로 변하는 사건들이 중첩된 현장에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 접속하는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한 경험입니다. 알물 리셋하기. 우리들이 만나는 사건 사물의 실상은 중첩된 사건이면서 되어가는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첩된 가운데 무엇을 보는가와 되어가는 것 가운데 어느 부분을 절단해 보는가가 지금 여기를 보는 방법이면서 사건 사물을 왜곡하는 집착 이미지를 만드는 일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사건 사물을 보는 새로운 안목으로 연기법과 공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만나 방석이 되기 때문에 연기법, 공, 방석이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이며, 되어가는 사건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곧 무슨 마음을 쓸 것인가가 자신의 삶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가 생각의 내용과 삶의 양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개념을 만들어 사건을 사물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용하겠지만, 사물화하는 순간 실상과 어긋나는 생각의 좌표를 설정한 것과 같고, 한번 설정된 좌표는 쉽게 이동되지 않기에 삶의 흐름과 생각의 색깔이 달라지면서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기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이미지를 집착하는 일이 사건 사물을 경계지어 분별하는 일이 되면서 불만족한 삶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물질의 양자적 조건이나 물의 분사, 그리고 마음의 조건에 따라 이전 이미지의 경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이미지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착 없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물 리셋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며,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생각은 무형물로 지나가는 거품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길로 체화되므로 잘못 설정된 생각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키고 맙니다. 특정 이미지에 경도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경도됐다는 것은 익숙한 생각의 알고리즘이 작동한 것이기에 사건 사물을 해석하는 데 힘이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명 흐름과 어긋나는 사유, 곧 집착의 강도만을 높이는 사유이기에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튼튼하게 쌓는 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이 기존의 생각기를 정비하고 비우는 일도 되면서 새로운 생각기를 코딩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심이 줄어드는 만큼 유연한 생각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걸림없는 마음을 쓰려면 생각의 양상, 곧 의식화되는 인지 시스템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접속된 사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과거가 만든 미래가 현재로 발현된 것을 현재의 사건 사물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의식된 것들, 곧 해석된 사건 사물들은 의식되기 0.2에서 0.5초 전에 그렇게 의식될 수밖에 없도록 무의식층이 정리해 놓은 내부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층이 내외부에서 수용된 감각 자료를 가지고 의식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주의가 기울여진 것이 의식된다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옆길로 빠지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내부 영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버전이 중첩된 양상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 의식되는 영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심한다는 것은 어느 영상에 주의를 기울일까를 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어가는 사건에 스며있는 필연과 우연의 조건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발심의 첫걸음은 바람 없이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작용하는 양상에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사건, 사물을 볼 수 있는 공능도 있기 때문이며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 아픈 것과 괴로워하는 일을 분리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공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공능이 있기에 생각길이 변할 수 있겠지요.